5월 22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 및 증시 동향 발표가 있겠습니다. 임정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은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달러와 금리 상승 부담에 하락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지난 월요일에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양시장 외국인 순매도 속에 시총상위 대형주가 대체로 부진했습니다. 코스닥은 제약주의 급락세가 진정되면서 지수 하단을 지지했으나 약세 흐름이 연장됐습니다. HLB그룹주는 급락세를 멈추고 3거래일 만에 반등했으나 여전히 불안 심리가 우세해 낙폭을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HLB는 지난 2거래일간 시총이 6조 원 넘게 급감했고 코스닥 시총 2위에서 4위로 밀려났습니다. 에코프로머티는 2대 주주의 지분 매각 소식에 급락했고 2차 전지주 전반의 매물 출회가 심화됐습니다. 반면 지난 1분기 국내 화장품 수출이 전년 대비 21.1% 증가한 23억 달러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영향에 화장품주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가격이 동반 급등했고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해외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최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낙관적인 실적 전망에 0.6% 상승하면서 신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21년 7월 이후 다시 주식 분할을 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매파로 꼽히는 월러 연준 이사는 금리 인하를 위한 확신이 더 필요하다면서도 추가 인상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대형 기술주가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인 가운데 테슬라는 전기 트럭 세미의 구체적인 사양과 생산 일정을 공개하면서 6%대 급등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4거래일 만에 하락했고 유럽 증시는 주 후반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한 영향에 하락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매파인 월러 이사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한 영향에 하락했고 유가는 수요 우려 및 미 정부의 전략 비축유 방출에 2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결과가 증시 추가 랠리 가능성을 가늠할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날을 서두를 필요 없다는 연준 인사들의 신중론이 이어진 가운데 월러 이사의 금리 인상 배제 발언은 시장을 안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국내는 한국 반도체 수출이 45% 급증하면서 호조세를 지속했는데 다만 뚜렷한 매수 주체와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가상자산 관련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다이아 브리프고요. 김지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상자산 담당 김지원입니다. 최근 이슈 두 가지 정리했습니다. 우선 먼저 금융당국이 6월에 코인의 상장 폐지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준수 모범 사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가상자산의 상장 및 상장 유지 관련 가이드라인이 함께 담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닥사에서 제공하는 공통 상장 폐지 가이드라인이 존재하긴 하지만 자율 규제이고 또 특정 사안에 대해서 거래소마다 조치가 달라지는 등 유명무실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이 되더라도 발행사나 유통사 등을 규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번에 이제 금융당국이 발표할 가이드라인 역시 법적인 강제성을 띌 수는 없겠지만 당국의 가이드라인인 만큼 거래소들이 이를 근거로 상장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상장의 축소나 퇴출 코인의 증가 등이 나타나면서 투시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긍정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 증가입니다. 이번 주 23일입니다. 바네크의 이더리움 ETF의 최종 승인 기한을 앞두고 시장의 이더리움 ETF 승인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블룸버그 기준으로 25% 수준이었는데 75%로 급등했고 폴리마켓 기준으로는 10%대였는데 64%대까지 오른 이후에 54%대로 변화한 상황입니다.
이는 SEC가 각 운용사에 수정된 심사 요청 서류를 요청했다는 점이 이러한 기대감을 높인 근거로 작용을 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과 달리 이더리움 ETF 승인은 이더리움의 증권성 여부가 되게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더리움이 투자계약 증권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별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더리움이 이제 지분 증명으로 전환한 후에 스테이킹이 가능해진 점에서 증권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SEC의 기존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아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스테이킹 지원 가능성을 좀 ETF 신청서에서 좀 제외한 수정된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SEC가 좀 일정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수정된 신청서들을 좀 요구하는 등 이러한 변화는 이러한 행보는 좀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도 좀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 SEC가 좀 공식적으로 이더리움의 증권성 여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판별을 내놓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기업 및 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건설업종의 하반기 전망 자료가 나왔습니다. 장문준 의원입니다. 건설 담당 장문준 연구원입니다. 건설업종 하반기 전망을 간단하게 작성해 보았습니다. 저희 2024년 건설업종 전략을 작년에 말씀을 드릴 때 업종과 다른 사이클을 보여주는 기업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기본적인 큰 틀은 여기서 큰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업종의 투자 포인트를 국내 해외 모두 다 갉아먹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에 베팅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조금 전략을 수정해서 퓨어 플레이어에 대한 셀렉티브 바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현재 업종 주가 부진의 근원적 이유가 부동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서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금융시장과 관련이 없거나 아니면 이 불확실성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펀더멘털 개선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 우려를 넘어설 수 있는 기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을 삼성 E&A와 HDC 현대산업개발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투자 시점은 좀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는데, 현대산업개발의 경우에는 지금, 삼성 E&A는 4분기를 적절한 투자 타이밍으로 지시를 하고요. 업종은 그렇다면 언제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같이 담아봤는데, 시장에서 업종을 외면하는 가장 큰 이유로 PF 관련 불확실성을 꼽고 있지만, 저희는 이것보다는 언제 원가율이 바닥을 잡고 개선되느냐를 좀 더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 시점을 24년 하반기나 25년 초 정도에 원가율 개선 기미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업종의 원가율이 반등되는 시점에는 GS건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비율 관련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한유건 연구원입니다. 네, 비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올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를 하고 목표 주가는 15,200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1분기 비올 별도 매출액은 112억 원, 영업이익 65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저희 KB증권의 추정치를 넘어서는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호실적의 주 요인으로는 마이크로니들 RF 원천 기술 관련 소송 관련해서 1차 합의금 수령이 일부 인식이 됐고요. 그리고 1분기가 통상적으로 미용 의료기기 업체의 계절적 비수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장비 매출은 기대보다는 조금 저조했지만 소모품 매출이 견조한 성장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는 2차 합의금 수령과 장비 매출 증가 그리고 소모품 매출 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2차 합의금 수령 금액은 1분기 대비해서 약 2배 이상 증가한 한 30억 원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말경에 실퍼맥스 중국의 승인을 획득을 했습니다. 제품 공급이 본격화되는 시점은 마케팅 시차를 고려를 하면은 6월부터 중국향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연간 전체적으로 비올의 예상 매출액은 668억 원, 영업이익 377억 원으로 OP 마진은 56.4%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쪽 등의 아시아 지역의 장비 매출 수출 증가를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